자, 다시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퇴고 유의점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항목별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2번 항목은 1500자, 뭐 1번 항목, 3번 항목 1000자, 뭐 대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항목이 정해있으면 그 항목에서 80% 이상, 예를 들어 1000자면 800자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 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글자 수가 너무 나는 뭐 완전 요약했다. 그래서 하고 뭐 1000자인데 한 300자만 썼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핵심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얘는 뭐 우리 학교에 들어올 정성이 없나 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도 80% 이상 쓰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원서 접수를 할 때 되게 급하게 뭐 눈치 작전을 일부 하잖아요. 일부 다수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접수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하고 자기소개서는 대학에 따르면 하루나 이틀 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뭐 1111, 뭐 가가가가, 뭐 3333, 뭐 이렇게 우선 접수를 해놓습니다. 근데 글을 다 써서 복사 붙일 줄 알고 보면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죠. 모든 항목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뭐 하겠지만, 뭐 1번 다 돼 있는데 한 항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안타깝습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평가하는 사정관들은 당연히 그 항목이 111이 돼 있다, 가가가가 돼 있다 그러면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후에 이틀까지다. 그럼 미리 그날 보고 접수를 한 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슷비슷한 대학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연세대를 쓴다 그러면 고려대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세대를 쓰는데 나는 고려대학교를 반드시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럼 연세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타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공의 이름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중문과 이런 게 아니라 뭐 동아시아 문학과, 뭐 기계공학과 아니라 엘락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써놓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공을 지원하는데 다른 대학의 전공을 쓰거나 옛날 전공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거야 안 오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학들은 감점을 합니다. 우리 대학, 우리 전공이 아니면 감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퇴고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퇴고 유의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 쓸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납니다. 글자 수도 채워야 되고 막 우선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저는이라고 많이 씁니다. 저는 뭐뭐를 합니다. 저는 뭐뭐를 했고 저는 근데 저는이란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잖아요. 내 얘기를 쓰는데 저는이란 말을 굳이 왜 씁니까? 저는이란 말은 최소한 한 번 쓰거나 아예 안 쓰지 않거나 아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가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얘기 쓰지 말라는 거죠, 굳이. 물론 뭐 그걸 극복해서 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했다. 이런 용도는 쓰겠지만 그것만 다 나열돼 있다. 부정적인 용어만 다 있다. 이런 거에 평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 찾아서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투적 표현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속담을 가져온다거나 격언을 가져온다거나 특별히 시작할 때 뭐 그렇게 시작하면 글자 수를 잡아먹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뭐 독특한 표현이가 이러면 상관없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세 번째는 부사를 과잉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매우, 대단히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뭐 얘는 활동이 부족해서 이걸 너무 강조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잡아먹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사를 뭐 한 번만, 임팩트 있게 한 번만 쓰는 거지 그걸 막 계속 쓴다 그러면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자, 퇴고 유의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퇴고할 때 이것 좀 봐주세요 할 때 코칭을 받을 때 반드시 2인 이내가 좋습니다. 너무 여러 사람, 여러 선생님 보여주면 이게 그 선생님의 그 학원 강사의 그 코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날 수가 있고 문체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러 사람을 봐주기 때문에 표절에 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최소한 2명으로 줄여가지고 임팩트 있게 그 부분만 하겠다. 딱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절 대필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절 대필.
표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글을 가져온다. 남의 거. 대필은 내가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나 도저히 자기소개 못 쓰겠다. 돈 주고 남이 써줘도 좋겠다. 앞에 작가가 있다더라. 문학가가 있다더라. 교수님 있다더라. 안 걸릴 것 같지만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쓰는 표현이 따로 있고 교수나 교수님이나 교사나 학원 강사가 쓰고 좀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도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문가들이 뉘앙스나 용어도 바꾸긴 하지만 어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면 들통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 대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안 걸리겠지. 저 사람 전문가라는데 절대 안 걸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대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은 환불해 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표준어를 써야 되는 표준어. 학생들이 급하게 글을 쓰고 워낙 습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강, 야자, 동강, 딸려가지고 이런 일상적으로 표준어가 아닌 단어를 그냥 자기소개에서 편하게 쓴다는 거죠. 그럴 경우 아무래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얘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몰리게 되면 표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듭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보고 사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다운받는데 모두를 위한 합격 자소서는 없습니다. 타인의 사료는 참고만 합니다. 타인의 경험은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구체화시킨 데 써야지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여러분은 결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자, 다음은 자소서 작성 실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이 느렸습니다. 글자 수를 1000자, 1500자 써야 되는데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느렸어요. 뭐뭐 했다라고 쓰면 뭐뭐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했다는데 뭐뭐 함을 알게 되었음을 느꼈음을 자꾸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글을 느리는 거죠. 그러면 가독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태고도 안 했다. 좀 정성이 없다. 급하게 썼다.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느려 쓰는 걸 지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아 독존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수합니다. 저는 이런 점 확신합니다. 저를 이런 말로 자꾸 자기가 본인이 쓰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또 자화자찬을 쓰는 거죠. 저는 이 학교에 맞는 인재입니다. 전 적임자입니다. 합격 예정자입니다. 이 전공에 정말 이런 말은 여러분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구체적인 활동에서 입학사정관 평가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 유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을 쓰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 내내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말들, 사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글자 수만 잡아먹고 평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단체 활동만 쓰는 거죠. 아까 말한 내 활동이 없어. 내가 했던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남이 했던 활동을 무슨 내 것이냐 이렇게 쓰면 다 들통납니다. 면접에서 몇 번 물어보면 다 들통나고 자기소개서도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또 결과만 쓰는 거죠. 과정이 없어. 뭐뭐 했고 그래서 등급이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뭐 상을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있어요. 결과만. 과정이 없어. 물론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가서 그 학생한테 과정을 물어보면 좋겠지만 서류에서 떨어져 버리면 면접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 유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춤법에 대한 건데요. 특히 국문과나 국어교육과나 이쪽을 가려면 더 신경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면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되와 대. 뭐가 맞는지 상황에 따라. 그 다음 든지가 맞는지 던지가 맞는지 상황에 따라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자, 며칠이 맞는지 며칠이 맞는 거죠. 역할이 맞는지 역할이 맞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간단한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입학사정관들은 예민하게 본다는 거죠. 얘가 별로 퇴고도 안 했어. 맞춤법도 틀려. 그 다음에 안을 써야 되는데 안을 썼다거나 다르다라고 써야 되는 틀리다. 이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거죠.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틀렸어. 너하고 난 틀려. 이렇게 좀 약간 차별적인 용어 느낌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을 쓸 때. 그래서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실수 유형까지 자기소개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